엄청나게 왜곡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라 국자를 사람 환인하는 사람 인자로 하나 바꾸는 바람에 우리나라 역사가 날아가 버리는 건데요. 그리고 환웅이 나옵니다. 환웅이 이 천하 경영의 뜻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하듯이 이건 천자가 왕권을 물려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가서 가히 홍익인간 하라. 홍익인간의 도를 펼치라고 전해준 거를 이 내용이 삼국유사 고조선 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천산에서 지금 백두산이 있는 곳으로 왔다는 기록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제 영정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 화가가 그렸습니다. 우리 초대 환웅의 모습이라고 영정에. 그래 그분의 성함은 커발환이고 환웅 천황이라는 것은 직책입니다. 직책.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환웅 단군은 사람으로 지금 둔갑시켜 놔버려가 지금 우리가 역사가 왜곡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게 천부인 3개, 3개가 나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국세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부가 있고 국세를 전했다는 겁니다. 정말일까요? 제가 다른 자료에 있는데 어제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바로 홍산 문화에 도장이 나왔습니다. 언제 얼마 된 거예요? 6,000년 넘은 도장이 있어요. 그때 벌써 글자를 썼고 도장을 사용했다는 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일본에서요 삼동신기라고 해서 이건 아주 역사 일본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보물로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게 언제 쓰이냐면은 요번에 일본 일왕 바뀌었죠. 바뀔 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걸 전해줘요. 우리 조선시대 때는 국세를 전해주듯이 지금도 하고 있는 거지. 일본에는 지금도 미국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어디에 놓고 선서합니까? 성서에 하잖아요. 그래서 환인께서 7대 환인이 초대 환웅한테 정통을 전수해 줄 때 최초의 경전인 천부경과 그 다음에 인을 전해줬다는 겁니다. 중국에 이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정통이다. 국통이라는 건 옥새가 없으면 드라마, 영화 아무리 보십시오. 서로 옥새 차지하려고 그럽니다. 그걸 숨기려고 하고. 그게 없으면 왕이 아닙니다. 왕권이 거기 궁궐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정통권은 아까 중국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우리 동방으로 넘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진입니다. 일본에서 왕이 넘어갈 때. 지금 일본은 이렇게 역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다스리는데 대한민국은 어떠냐? 이분이 단군에 대해서 1호 박사라고 박사학위를 딴 분이 단군은 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언제예요? 개천절날 EBS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강의를 합니다. 아니 EBS도 미쳤는 거고요. 그죠? 어떻게 개천절날에 이 우리나라 역사를 부정하는 강의를 하게 합니까? 웃으면서 이 사람 슬슬슬 웃어가면서 얘기합니다. 단군은 신하다. 이름도 기억해 주세요. 송호천교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홍산문화 단군 유적에 해당되고 배달국의 유적이 되는 홍산 지역에서 나온 유물을 그런 게 있던데요. 그거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밑에 글씨 보이는가 보세요. 이런 것은 역사학에서 언급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역사학자들은 조그마한 아까 일본의 고국 그거 한 개만 나와도 지금 난리를 치는데 우리나라 지금 경제박물관 그냥 고국 천지잖아요. 그죠?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역사학에서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이게 한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그래서 많은 지금 한국 사람들은 단군 얘기하면 이게 신화부터 생각해요. 신화. 역사가 아닌 신화로 한다는 거죠. 곰하고 호랑이하고 마늘 먹고 한 놈은 인간 되고 한 놈은 인간이 안 됐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너는 언제 인간 되냐 그래. 항상 인간이 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배달의 민족이라고 앱
뭐 음식 배달하는 이걸 가지고 지금 배달의 민족 써먹고 있어요.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 네, 배달의 민족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정말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게 이 배달의 문화를 보고 24시간 배달되는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이게 조사한 게 있는데 2016년도에요. 우리 국민의 47%는 당구는 가상인물, 37%는 실존인물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확신이 있어서 얘기했을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그럴 것 같다라는 거지. 당군이 47분이 있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한 5% 될까요? 요즘은 저희들이 대한사랑에서 지금 7, 8년 했으니까 한 20%는 알 수도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분 아시는 분 계세요? 다 당군 영정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딸의 그림은 이렇게 그리겠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1학년짜리 그래도 이 정도는 그리겠어요. 이 그림은 유명 화가가 다 그리십니다. 다른 거 하나 더 볼까요? 이거는요. 이게 산적이지 어떻게 국조 당군이 되냐고요. 이게 한번 보십시오. 분노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산적이지. 그 옆에다 홍익인가 멋지다고 써놨어요. 제세이와 이화세에게 적어놨네. 자랑스럽다고 자기 관인까지 찍어놨어요. 자기 아버지 초상화에 지금 이 짓 하겠어요. 이 사람이.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교수는 우리나라 역사는 아니라고 하고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앉았고 화가는 저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같은 동시대에 당군이 통치하실 때 살았던 사람들을 인물을 그린 중국은 어떻습니까? 다 복식을 비단 옷을 입고 관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럼 실제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못 믿으시나요? 유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중국이 비단 옷 입기 전에 우리는 배달 시대부터 비단 옷 입었습니다. 근데 비단 하면 맨날 왕서방 중국 제품인 줄 알고 샀잖아요. 어른들 비단 장수 왕서방이라고. 오히려 전수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삼국 유사의 신화이야기라는 책을 쓰신 분이 이 최강식 교수님은 이 삼국 유사는 사실은 당군의 이야기보다 뭐예요? 환웅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거는 환웅 신화라고 얘기해야 된다 할 정도로 사실은 환웅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국민들은 환웅을 몰라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거 어른들은 좀 들어봤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공군에서 노래할 때 배달의 기수라고 노래를 불러요. 근데 배달에 가르치질 않아요. 당군은 신하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그럼 나는 누구예요? 분명히 여기서 옛적에 한국이 있었다고 기록해 뒀단 말입니다. 그래서 KBS 방송에 SBS네요. 신화가 아닌 역사다라는 방송이 나오는 걸 제가 캡처했는데요. 여기 동그라미 두 개 중에 하나가 나라 국자고 하나는 이렇게 끌어가지고 사람 인자로 바꿔가 환인자로 바꿔놨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렇게 막 큰 대자로 이렇게 선을 그어놨죠. 오른쪽에. 요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가 역사에서 신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참하게도 우리나라 5천년사 우리 맨날 반만년 역사가 2000년 이하로 날아가 버렸어요. 한국 배달 조선이 나라 이름인데 사람 이름으로 바꿔놔 버리니까 한 가족소로 바뀐 거예요. 국가사가 3대 인물 아버지 환인이 아버지고 아버지 아들 환웅이 곰하고 결혼해서 놓은 당군. 홍익인간을 얘기합니다. 근데 홍익인간을 안 가르친다는 겁니다. 예전에 국민교육헌장이나 제 어릴 때 이렇게 읽었던 거 그런데 다 그런 정신들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늘 가르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독립운동을 할 때 임시정부 그 다음에 독립군들은 이 역사의식이 얼마나 투철했는지 여기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3.1절 선언문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민족은 처음 한국 이래 창립된 이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국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그걸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김산의 아리랑이라는 책을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이 회고록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날을 위해 방과 후에 나는 국사를 열심히 파고들었다. 신흥무관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철저한 국사교육이 있었다. 이 신흥무관학교는 바로 우리 독립군을 길러내는 육군사관학교 같은 그런 학교입니다. 군사학교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흥무관학교 교과를 보면 여기에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우리 배달라라고 나와요. 당연하게 알았습니다. 보이고. 자, 그럼 우리 독립군들이 생사를 오가는 전쟁터에서 잊지 않으려고 교육시키려고 했던 거, 회복시키려고 했던 게 그게 뭐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국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그럼 여기에서 전수된 게 뭐냐는 거예요. 영토가 전수되었나요? 그 문화, 역사, 문화, 정신이 전수되었는데 그게 뭘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겁니다. 우리 해맞이 하지요. 우린 달맞이까지 하지요. 서양에도 해맞이 합니다. 원래 동서양은 다 태양을 섬기는 태양신 숭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양에는 달맞이도 해요. 서양에는 달맞이 절대 안 합니다. 그때 항상 늑대가 나타나고 보름달, 월화의 공동체. 서양은 보름달을 두려워합니다. 싫어합니다. 동양 우리만이 달맞이 합니다. 한국시대 사람들은 태양을 광명에 모인 곳으로 그리고 삼신께서 머무시는 곳으로 여겼다. 그래서 아침이면 떠오른 해를 향해 절하고 저녁이면 달을 향해 기도했다. 이 내용이 환단국이 중한국 봉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살펴본 환단고기 할 때 환과 단,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역사 대한민국 할 때 이 한의 의미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천광명을 위지하냐요 자지광명을 위지다냐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보기 쉽게 그려놓으면 환은 하늘의 광명, 단은 땅의 광명. 아까 지금 해가 환하게 밝아오는 거 환하다. 우리 얼굴도 보면 야 너 얼굴 환하네. 어디 목욕 다녀왔는데 얼굴이 환하네. 환을 쓰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예요? 태양이 뜨면서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빛을 받아서 양지라고 하잖아요. 양지, 밝은 땅, 밭달, 그걸 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천지 기운을 받아서 인간의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밝히는 일, 이게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삶았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삼신, 땅에는 사만. 그래서 우리 삼신 할머니 얘기하는 삼신 문화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뭐 살펴볼 때 한번 보고요. 그 다음 땅에는 사만. 이 하늘의 삼신 정신으로 땅에서 역사를 펼칠 때 나라를 세 개로 나누어서 다스렸다는 거죠. 아까 진한, 마음, 분한, 그죠? 그 다음 사람 몸속에 삼진이 있다. 세 가지 보배가 있다는 거죠. 이건 수행무한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서양의 요가든 명상이든 다 그 문화의 뿌리가 어디냐? 이 동양의 이 삼신 수행법에서 왔습니다. 이걸 제대로 알으셔야 돼요. 이때 수행을 했기 때문에 수명이 배달 시대만 해도 한인 시대 때는 평균 한 340년 돼요. 배달국 시대는 평균 수명이 왕들의 수명이 뭐 180세 이 정도 돼요. 지금 조선시대 때 오셔가지고 뭐예요? 평균 수명이 40세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환갑잔치를 한 겁니다. 요즘 환갑잔치 안 하지요? 왜 안 합니까? 어린애들이 무슨 잔치를 하냐고. 한 70은 먹어야, 그죠?
어디 생일 파티라도 안 하지. 수명이 그렇게 짧아지는 이유가 우리가 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런 이치가 공부하는 게 삼진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이 삼진 수행법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도통하실 수 있도록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호는 이 광명을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이름에 광명을 뜻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황국, 그죠? 배달도 밝은 딸. 그 다음에 뭐죠? 조선. 이것도 아침 해가 밝게 떠오는 땅이라는 거잖아요. 선명하게 오르는 거. 부여라, 부역해요. 고구려도 밝을 여자를 쓰잖아요. 대진국도 발해라고. 고려 그대로 따랐고, 조선도 그 이름 그대로 따랐고,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것도 인간의 광명을 뜻한다고. 그래서 한국의 역사는 광명으로 시작하고 광명으로 마친다. 아침에는 해를 보고 저녁에는 달을 봤다 했잖아요. 늘 밝은 걸 좋아해요. 어두운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백이민족, 흰 옷 입었다고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는 마음속에 늘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밝았단 말이에요. 그게 홍익 인간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힘이 있었지만 지배하지 않았어요. 이 사상을 세계 철학자들이 지금 감동하고 있어요. 뒤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할 것은 영토가 아니다 말입니다. 영토만. 영토 당연히 지켜야죠. 진정으로 지키고 보존하며 계승해야 될 것. 바로 우리 역사와 문화, 정신, 역사 속에 담겨있는 그 정신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선보인 세계, 아까 홍산문화, 그런 유물들이 나온 게 지금 이 홍산 지역인데요. 시간이 지나고 있어서 좀 짧게 보겠습니다. 우리 만주벌판이라고 말을 많이 했던 그 지역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기 보면 파란 글로 만리장성 있죠? 만리장성 바깥이란 말입니다. 바깥에서 문화예요. 요 안이 이 아래쪽에 보면 황하 문명 있잖아요. 중국 문명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게 중국과 우리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예요? 무덤이 달라요. 무덤. 우리는 석관묘를 쓰는데 저성은 토관묘, 흙으로 써요. 성도 똑같아요. 중국 성은 흙벽돌로 쌓아요. 우리는 돌로 쌓아요. 토기, 우리 비살무늬 토기라는 많이, 그런 비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검, 비파형, 동검, 그거는 이쪽에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거는 100% 우리 땅인데요. 진짜인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넘어가고요.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음양오행이라는 거, 사주팔자, 주역, 이게 다 중국에서 왔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뿌리가 우리 겁니다. 이 사상이 환단고기에는 벌써요 7,000년 전에 이런 사상이 벌써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국가도 경영했다는 조직 체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자천용, 우백호, 지금 경복궁에 가면 집 짓고 우리 개인 집을 지어도 다 이 틀 안에서 집 지어요. 이게 중국에서 넘어온 풍수질인 줄 아십니까? 우리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썼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기에 홍산문화 유적 중에 바로 천재단, 하늘에 제를 올렸던 겁니다. 이게 지난 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바로 이 당군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해서 저는 참 감동 있게 봤는데, 이것도 시간 되면 한 30분 정도 보면 좋아요. 오늘 보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대로 그 연출해내요. 근데 여기 이걸 보고 감동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고 증언했어요. 외국인들이. 어떤 게 가장 그날 행사에 멋졌냐고 할 때. 그래서 이 하늘에 재진했던 재단, 그 다음에 무덤, 그 다음에 이 무덤을 관리하고 하는 사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홍산문화의 유적인데요. 여기에 만드는 법칙이 있는데 그게 천원지방이라는 틀에 만듭니다.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방정하다는 거예요. 네모 반듯반듯한. 사람이 방정해야 된다. 상하 좌우를 정확하게 알고 행동이 반듯한 사람은 방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좀 원만한 게 좋고, 너무 아버지가 잔소리가 많으면 안 되잖아요. 원만해야 되고, 어머니는 반듯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기를 가졌을 때는 뭐예요? 앉을 때도 바르게 앉고, 그죠? 먹는 것도 깍두기를 먹어도 반듯반듯한 거, 뭐 김치 하나 먹어도 우리는 자 그런 걸 교육을 시켰어요. 남이 욕하는 소리 들으면 얼른 가서 피해가지고 피도 씻고, 항상 이 바른 것, 이 정신이 이런 천원지방 정신이 있어요. 이것도 하늘에 죄를 지는 재단도 이런 원리로 만들어요. 이걸 원방각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바탕으로 우리 지금 뭘 만들? 한글을 다 만들었습니다. 한글. 한글도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 뭐예요? 앞에 있던 거를 수정해가 우리 쓰기 쉽도록 좀 다듬어 놓은 거잖아요. 원래 38자가 있었던 걸 28자로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24자로 또 다듬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원칙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원은 무국, 하늘을 상징하고, 땅의 정신, 태극, 인간, 요 세 가지. 하늘, 땅, 요 삼각형이면 사람입니다. 사람. 이 천지의 아들, 자녀로서의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요. 요 보면 그 홍산문에서 나온 거죠. 수행하는 자세 보세요. 딱 삼각형이 딱 그려지죠. 딱 가부좌 들고 앉아 있는 모습이 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수행 문화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죠? 이게 5,500년, 6,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단기 지금 5,000년도 안 됐는데, 미개인처럼 아까 그렇게 그려놨는데 6,500년 전에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 크기만 해요. 이런 걸 만들어 무덤 안에 넣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생활화했던 거라는 거죠. 수행 문화가 생활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힘든 게 뭐냐? 식당에 가면 의자가 없이 앉아있는 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밥 먹으러 다 수행하는 기분이다. 요가 자세로 밥 먹는 한국인이 신기하다. 엉덩이는 크고 허벅지는 굵은 서양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한 자세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방석에 앉았는 거를 이렇게 지금 쇼파 문화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골반이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행에 오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 수행 문화가 자리 잡혔어. 우린 구들장 문화잖아요. 따뜻한데 거기서 자고 그거 앉아서 수행하고 해요. 근데 서양은 침대, 중국도 침대 문화죠. 일본은 뭐예요? 다다미거든. 우리 문화가 아닙니다. 아까 그렇게 우리 동이종 문화 중에 하나가 무덤 때 얘기했지만 바로 온돌 문화입니다. 온돌. 그래서 이 수행하는 거,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해놨지. 입을 벌리고 관을 쓰고 있어요. 그쵸? 관을 쓰고 있어요. 두 손 모으고 수행하는 거예요. 이거 5,300년 전에 나온 유물이에요. 이래도 미개했습니까? 우리 민족이? 밥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걸 왜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2012년 초에 이 중국 내몽고 적봉시에